자, 신제도주의. 자, 9번째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77페이지가 되겠고, 2023년 소방관부 3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억. 신제도주의 학파는, 그럼 우리가 신제도주의 학파, 자, 세 가지를 나눠보세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의 학파, 여기서 뒤에 거래 비용 개념이 나오죠. 이 거래 비용 개념이 들어가는 신제도주의 학파는 어떤 개념이냐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죠. 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중에서 그 이론 중에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첫 번째가 덧니비의 간청 형성 모형.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래 비용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 그 다음 네 번째가 게임 이론. 다섯 번째가 이제 재산권 이론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거래 비용 이론, 핵심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선생님이 내용 정리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는 누가 이 기회주의 입각에서 행동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거래의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확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바로 거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어떤 조직은 결국 이런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을 또 올렸다면은 신제도주의 학파, 그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 안에 거래 비용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경제학의 거래 비용 개념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동태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신제도주의 학파 중에 바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 안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내용 안에 또 거래 비용 이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비용 이론을 설명하는 거,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보다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구제도론을 비판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형태론하고, 그 다음에 그 다원주의,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이론, 요것을 또 비판해서 나온 게 또 신제도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제도주의를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구제도론이 공식적인 그런 것을 나타낸다 했고, 그 신제도론은 공식적에다가 비공식적 제약이 들어간다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구제도주의보다는 비공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거 맞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New Governance는 참여와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앞뒤 또 바꿔치기 했겠죠. 시장 중심의 가격이나 경쟁에 기초한 조정 방식을 강조한다. 아니죠. New Governance는 참여,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을 봅니다. New Governance에서 네트워크는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중간 조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 New Governance는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공사 조직들 간의 어떤 협력적 체계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조직에 의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조직의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틀린 말이고요. 여러분, 요 미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별표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 결과가 개인의 선호 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에 있다고 가정한다 했는데, 항상 이제 비교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자,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 구제도론을 비판해서 또 신제도론이 나왔다 했고, 자, 또 하나가 1950년, 60년대에 어떤 형태주의, 다원주의를 비판해서 또 신제도주의가 나왔다 했죠. 그럼 이제 형태주의를 비판해서 신제도주의 나왔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건데, 이 형태주의는 개인의 선호 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어떤 직선적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 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비판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태주의는 행위와 그 결과의 인과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의 영향을 간과했죠. 다시 말하면 제도적 변수를 종속 변수로만 인정했는 겁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는 바로 제도라는 변수가 그 행위와 어떤 그 결과의 인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했죠. 그거는 제도의 독립 변수 성격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가 형태주의의 두 가지 비판에서 나오는 상황,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개인이 행위 결과가 개인의 선호 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에 있다고 가정한 거는 요거는 형태주의죠. 형태주의. 그런데 요건 지금 신제도주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형태주의, 이 내용을 비판해서 나온 게 이제 신제도주의이기 때문에 요거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연장선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과관계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미음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149페이지가 되겠고요. 149페이지. 2025년 행정사 5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항상 대응되는 개념을 비교하라 했었습니다. 자, 신제도주의 비판은 두 가지가 있죠. 구제도론을 비판해서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형태주의, 다원주의를 비판해서 나오는 게 있다 했죠. 그 중에 형태주의를 비판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형태주의는 인간 형태의 어떤 규칙성, 인과성, 그게 이제 일반 법칙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의 어떤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법칙성은 형태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지금 우리 앞에 기출에서 이런 지금 선지 구성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바깥치기 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부분의 중요성보다 바로 거시적 관점, 전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시간적인 종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문화의 횡단 면적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이건 횡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공선택 이론에서 요거는 이제 요 제목만 잘 보면은 그 이론을 떠올릴 수 있겠죠. 선생님이 내용 과정에서 이 공공선택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을 공공 부분에 적용하여 어떤 제도의 어떤 역할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가 공공 부문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분석하는 이론을 우리는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형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면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가정에 기초한다. 자, 법제화 나오는 거는 바로 구제도론이죠. 자, 구제도론은 공식 법제, 그게 구제도론을 말하겠고, 그 다음에 신제도론은 그 공식에다가 비공식, 어떤 규범을 강조하는 비공식까지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법제와 공식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형태론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구제도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제도주의 11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57페이지고요. 2025년 해경입니다. 해양경찰 공무원 성진시험. 자, 6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사약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그렇죠. 이 사회적 정당성이 바로 사약적 신제도주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 이 말은 맞죠?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것. 요거를 결절된 균형, 단절적 균형이라 했죠. 요거를 인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그 다음 3번.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자, 구제도주의는 정태적인 거라 했고 신제도주의가 바로 동태적인 거라 했죠.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고요. 자, 그 다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사례 중심의 기납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했는데 우리 방법론 측면을 비교해보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는 연역적 일반화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례 연구의 기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약적 제도주의는 경험적 연구의 기납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사례 중심의 기납적이 아니라 이 사례 중심의 기납적은 요거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연역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홀수 2021년, 2023년, 2025년 요 홀수 3개년도 신제도주의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신제도주의 세 개의 분파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적인 것은 공식적인 걸 강조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약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제도주의도 공식적인 거죠. 근데 사약적 제도주의는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호의 형성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 바깥에서 선호가 형성된다 했겠죠. 그게 외생적이고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약적 제도주의는 제도 안에서 선호가 형성되는 내생적이라 했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강조점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전략적 행위, 균형. 이게 이제 강조점이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바로 권력 불균형.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 이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약적 제도주의의 강조점은 인지적 측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도 변화적인 측면을 보면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비용 편익의 비교 전략적 선택,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는 단절적 균형, 다른 말로 결절된 균형성이라고 했습니다. 뭐 외부적 충격, 이런 말. 그 다음에 사약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는 동형화, 적절성의 논리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연역적이라고 했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례 연구의 기납적이라고 했고 사약적 제도주의는 경험적 연구의 기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역시 기출문제를 쭉 이렇게 11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역시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 정리 체계, 이론의 어떤 종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